네, 4월 첫 주말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네, 요즘 여러 매체를 통해 대통령 인수위 관련 내용을 가장 먼저 접하실 겁니다. 국가 정책 사안에다 당선인의 공약 이행, 그중에서도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거센데요. 네, 이를 두고 지역에서도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역적 관점에서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를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이 현재 위치한 종로에서 용산으로 이전할 경우 도심 내 항공교통에 여러 우려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김포공항 도심 항공교통시설이 직면한 상황과 또 집무실 이전에 따른 논란을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UAM이라 불리는 도심항공교통은 드론 택시로 잘 알려져 있으며 미래 교통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이착륙장 등 도심항공교통의 여러 시설을 김포공항에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3조 원 가까이 드는 대형 사업으로 당시 정부는 경제적 파급 효과만 4조 원에 이를 걸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새로 취임한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역시 도심항공교통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김포공항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도 도심항공교통을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서울의 도심항공교통 사업이 반쪽으로 전락할 거다. 심지어 자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게 추진되고 있어서입니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도심항공교통 노선은 한강을 따라 운항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로 옮기게 되면 한강 일부 구간이 비행 금지 공역이 돼버립니다. 대통령이 머무는 공간에서 일정 거리의 상공에는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서입니다. 네,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일정 반경의 상공에는 모든 비행기가 일체 출입할 수 없다, 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비행 금지 공역입니다. 작은 반경으로는 2해리, 그러니까 3.7km 반경의 원형 지역 내이고 좀 크게는 4.5해리라고 그럽니다. 킬로미터로 치면 8.3km.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한강을 따라서 잠실까지 가겠다고 하는 UAM 실증 노선의 단절 구간이 발생하는 거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국회의원은 만약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마포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가 비행 금지 공역에 해당할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이 드는 사업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자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볼 때 2040 서울 플랜을 역행하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향후 10년 안엔 지역 간 교통이 드론으로 대체가 될 예정인데 드론은 한강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최적의 노선이고 대통령 집무실 주변으로 설정될 비행 금지 구역 때문에 주변에 드론이 다니지 못하게 되고 또 고층 빌딩에 설치될 이제 드론 이착륙장도 설치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서울 도심항공교통 사업에 악영향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가 이제 오랫동안 계획을 해서 UAM을 2025년부터는 상용화하기로 하고 그 사전 단계로 여러 가지 실증 사업들을 해 가는데 안전성도 확인을 하고 또 운용 개념과 기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 사업인데 이런 것에 조금
변경하고 수정하고 하는 과정상에 좀 뭐랄까요, 차질이 일정하게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강 상공이 비행 금지 공역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실증의 노선이나 UAM의 항공 노선, 운항 노선을 우회하거나 변경하면 되거든요. 서울의 도심항공교통사업은 김포공항과 인접한 강서구 방화동과 공항동 등의 지역 발전과도 관련성이 큽니다. 그만큼 도심항공교통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물론 지역 주민들 역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정작 청와대를 보호하는 여러 군사시설 이전 예산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수십 년간 인근 주택 밀집 지역 주민들의 발목을 잡았던 건축물 규제를 두고 청와대 인근에 살고 있는 종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네, 관련 내용 직접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인근 군사시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종로구 청운 효자동에 청와대가 들어선 지 74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는데 종로에서 용산구 국방부 자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490억이 넘는 이전 비용에는 청와대를 보호하고 있는 여러 군사보호시설 이전비는 모두 빠졌습니다. 종로구 전체 면적 약 24제곱킬로미터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5.5제곱킬로미터로 종로구 전체 면적의 22.3%가 군사시설입니다. 이곳과 인접한 종로구 청운효자동과 삼청동, 사직동 등 12개 동은 통제 보호구역으로 평창동과 부암동 등 8개 동은 제한보호구역으로 모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속합니다. 청와대가 자리한 종로구 청운효자동 일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청와대 인근에 군사보호시설이 위치해 있다 보니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청와대 왼편인 청운효자동과 사직동 일대 건축물 높이는 15에서 20m로 최고 5층까지 제한됐습니다. 수십 년간 이를 감수하고 동네를 지켜온 주민들은 청와대 이전과 동시에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청운효자동 주민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있음으로써 저희 주민들이 받는 여러 가지 고통들 또는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들이 굉장히 상존해 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또한 이렇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오른편의 삼청동과 가회동 역시 건축물 높이는 최고 16m, 한옥 건물은 최고 3층만 허용됩니다. 주민들은 대통령 집무실만 이전하는 건 전혀 의미 없다며 군사시설 전체 이전과 고도 제한 해제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일단 청와대가 만약에 용산으로 간다, 그러면 고도 제한, 통치지구 완전 다 풀려야 되고 군부대가 지금 뭐 이게 한 2천 몇 명 제가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 군부대도 당연히 나가죠. 왜냐면은 청와대가 없는데 군부대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여태껏 우리가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아왔는데 그걸 해소를 시켜줘야 그 청와대 이전 가치가 있는 거지. 국가 중요 시설인 청와대가 있다는 이유로 군사보호 통제에다 여러 규제에 묶였던 주민들은 청와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반면 껍데기만 남긴 이전엔 실망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 뒤에는 군 초소나 현재 그 장병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청와대가 공원이 된다면 굳이 그 군인들이 아니면 초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이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이 돼서 그동안 규제를 받아왔던 층고랄지 그 용적률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기대를 좀 하는 분들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로 이전하고 기존의 청와대를 일반인에게 개방해도 군사보호구역 규제가 지속된다면 종로 지역 주민들은 이를 환영할 수 없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확정되는 동안 이 대통령 당선인은 종로구 통이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 경찰과 경호 인력의 차량까지 대거 몰렸습니다. 네, 주민들은 인수위 사무실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교통체증에 통행 불편을 또 겪게 된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취재했습니다.
종로구 통이동 대통령 인수위원회 현장입니다. 주변에는 경찰과 경호 인력을 포함해 정경 차량까지 줄지어 섰습니다. 인수위 앞은 물론 건너편 경복궁 보행로에도 집회 시위대가 있어 지나다니는 데 불편이 따릅니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 후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사무실은 청와대 인근 삼청동 일대에 마련됐는데 보행과 차량 통행이 많은 통이동에 들어서자 주민이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마저 점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확정될 때까지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지역 주민들은 통행이 더 어려울 거라고 호소합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보면은 그 통이동 그 인수위원회 근방에 차량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많이가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주민들 이렇게 교통 문제나 또는 이런 보행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한데도 하고 또 그쪽에 또 이렇게 아무래도 시위 인력들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또 불편함도 있는데 아마 이제 집무실을 임시적으로 그쪽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훨씬 더 그런 부분이 가중이 되겠죠. 경복궁역 앞 따릉이 자전거 이용도 불편해졌습니다. 경찰 차량으로 가려진 데다 자전거 도로 이용 자체가 안 돼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도로를 피해 다닙니다. 광화문 집회만으로도 고충을 겪는 주민들은 왜 종로 주민만 피해를 겪어야 하냐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부가 빨리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청와대 앞에서 데모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차가 경복궁까지 오고 거기서는 이게 차가 운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평창로 구기동 쪽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일단 만약에 통일이 그쪽에 있으면은 그건 안 되죠. 일단은 무작정 교통 그것 때문에 통이동 그거는 일단은 안 되고 무작정 갈라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용산 쪽으로 가게 만들어 줘야 되고. 매년 광화문 광장 집회 시위에 이어 도로 재구조와 공사에 시달렸던 인근 주민들은 통이동 인수위 운영으로 교통 대란에 또다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이어서 자치구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광주 학동 참사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에 대한 처분이 남아있는 가운데 노원구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는 광운대 역세권 사업이 걱정입니다. 서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시민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참사의 원청업체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법상 부실 시공으로 건설 근로자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분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당장 다음 달 18일부터 8개월 동안 새로운 공사를 위한 입찰 참여 등의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한편 이번 처분을 두고 노원구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시멘트 저장시설 해체 등 수십 년간 지역 수건 사업이었던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현대산업개발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사업자 공모가 2차례나 유찰되면서 10여 년 만에 사업자를 겨우 찾아냈는데 다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번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큰 영향이 없지만 문제는 앞으로 있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처벌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최근 국토부가 서울시 등에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동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그 수준이 실제 건설업 퇴출을 의미하는 등록 말소에 이를 경우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간절히 바랬던 시멘트 저장시설 해체는 이미 시작돼 다행이지만 그 부지의 개발 사업자는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징계 처분을 향후 6개월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현대산업개발 역시 모든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양측 간의 법적 다툼이 길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성동 지역 소식입니다.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삼표 레미콘 공장이 건립된 지 44년 만에 철거됩니다. 당초 서울시가 삼표 부지를 매입해 공원화한다는 계획은 바뀌었는데 이 삼표 산업이 자체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성동구 성수동 3표 레미콘 공장이 오는 6월 말까지 철거됩니다. 제2공장을 시작으로 제1공장까지 단계적으로 해체합니다. 3표 레미콘 공장 이전은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15만여 명의 주민 서명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성동구, 서울시 3표 산업, 현대제철 등 4자 협의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지난해까지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해 공원화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부지 확보와 공원 조성 비용 문제로 지지부진하다 최근에 전격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공원화는 무산됐고 땅 주인인 현대제철로부터 3표 산업이 부지를 매입해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개발 방향은 잡히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수변 거점에 서울 대표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숲과 연계한 수변 거점에서 교점으로 변화시켜서 많은 시민뿐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서울의 대표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동구는 공장 철거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후 부지 개발 과정에서도 성동구민 전체와 함께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3표 레미콘 공장 부지는 27,828제곱미터 규모로 현대제철의 22,924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 공유지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이 3표 레미콘 이전은 성동 지역의 수건 사업입니다. 네, 오늘 6월 말까지 이 철거는 완료되지만 이 성동구가 계획했던 공원화는 일부 변경됐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원원 성동구청장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3표 레미콘 공장 이전 4자 협의체가 이 실무 협의를 한 100여 차례 하면서 그동안 부지 선정과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철거가 이뤄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오고 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도 있고 또 협상의 원활한 진전을 위해서 비공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게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만은 저희가 착실하게 진행을 해왔고 그래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비공개로 진행할 만큼 성동 지역의 가장 큰 또 숙제이고 수건 사업인데 이 철거 소식에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정말 이 일이 될 줄 몰랐는데 이루어졌다. 또 정말 시원하다. 이제 안전해졌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게 아무래도 오랫동안 구민들이 느끼시기에 위험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해결이 됨으로써 굉장히 좋은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공장은 철거는 되지만 이 부지 활용 방안이 바뀌었습니다. 좀 당초 계획한 이 공원화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민간 기업이 개발을 하는 것인지도 궁금한데 향후 부지 활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제 이걸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계획은 이제 3표 부지는 공원화하고 대신 서울숲 옆쪽에 3표의 대체 부지를 만들어주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 부분이 이제 공원에서 3표의 대체 부지로 될 텐데 이걸 다시 원위치해서 3표 부지를 그대로 3표가 쓰고 그 다음에 공원화하기로 그 3표 부지로 제공했던 것은 공원으로 그대로 갖기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무산됐다고 보는 것보다 장소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그 현재 3표 부지를 서울시와 저희 구가 3표랑 또 의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본격적인 철거 시작과 함께 또 구청 입장에서는 이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이 안전 관리도 신경을 좀 쓰게 될 텐데 네, 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으로 이 3표 부지는 성동구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을 늘릴 수 있는 서울숲과 잘 어울리는 공간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될 건데요.
이 과정에서 물론 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인내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44년 만에 철거하는 성수동 3표 레미콘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기초의회 받아 임시회 마무리 준비가 한창입니다. 네, 지난주 8대 강북구의회가 마지막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번 회기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지난 4년 강북구의 성과 등은 어땠는지 짚어봤습니다. 서주환 기자입니다. 제25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28일 개회했습니다. 제8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으로 열리는 회기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다뤄지는 안건들이 이전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북구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북 노인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또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등 행정과 주민복지 등에 꼭 필요한 10여 개 안건들을 논의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국민 여러분의 응원에 적극 하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임기를 마친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14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제8대 강북구의회. 지난 회기까지 39번의 회기 동안 의원 발의 조례는 제정과 개정을 포함해 총 93건을 기록했습니다. 회기 한 번에 적어도 2건 이상은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한 셈입니다. 지난 4년 성과도 있었지만 아픔의 기록도 남았습니다. 2019년 전반기에 한 구의원이 동주민센터 동장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의원은 사퇴했고 지난 21대 총선 때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제 2달여 뒤면 제9대 강북구의회가 시작됩니다. 8대 구의원들 중에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구청장과 시의원 등에 출마할 인물들도 다수 있어 9대 의회에서는 새 인물 교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지난달 19일 성동구 마장동 먹자골목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식당들에 대한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오랜 세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고, 또 검토되고 있는 일부 대체 후보지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재 현장은 파란색 천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각 점포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마장동 먹자골목 내 28곳의 식당 가운데 화재로 8곳이 전소됐고 한 곳도 함께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국공유지로 그동안 식당들은 변상금을 부과하며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무허가 건물이 불에 타면서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40년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해갖고 내가 그냥 너무 죽겠어 아주. 우리 집은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막아가지고 그러냐고. 성동구는 먹자골목 내 식당이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피해 식당뿐 아니라 먹자골목 전체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체 부지들 가운데 검토되고 있는 곳은 오는 4월부터 운영될 마장 축산물 시장 공영 주차장입니다. 일부 주차면을 식당이 영업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먹자골목에서 수십 년 장사를 해왔던 상인들은 난색을 표합니다. 공원이 지금 이 길만 넘어가면 저기 얼마나 좋은 공원들이 많은데 여기다 공원해가지고 뭐 하려고. 여기다가 그냥 봉헌시켜서 여기다 먹고 살게 해주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구는 변상금 외에도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해 상인들의 이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이번엔 동대문구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10여 년 넘게 방치된 동대문구 전농동 학교문화부지에 서울 대표 도서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했던 이 사업,
현재 이 개관 목표 시점은 202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현재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김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동대문구 전농동에 연면적 3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서울 대표도서관 조성 계획을 내놓습니다. 이곳은 10여 년 넘게 굉장히 방치된 대규모 부지고 또 굉장히 그 문화 도서관 이쪽 인프라가 부족한 동부권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발표 당시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했던 이 사업. 하지만 현재는 2024년 착공으로 계획이 미뤄졌습니다. 지난해 이뤄진 서울시 투자심사에서는 조건부 추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2단계 심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립부지 인근에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과 배봉산 숲속 도서관이 있어 기존 도서관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또 건축비만 1,515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수익 창출과 운영비 절감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 사이 해결해야 할 부지 교환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표도서관 사업부지 내에 자리한 구유지 2,979제곱미터와 동대문 구민회관에 자리한 시유지 3,550제곱미터는 감정평가냐 공시지가냐의 교환 방법을 두고 여전히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대문구는 서울시와 부지 교환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 대표도서관 사업 역시 순조롭게 진행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도서관 신관 조성 관련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9월 이후 서울 대표도서관의 건립과 운영 방향성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서울의 자치구마다 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더 확대한 개념으로 활동 인원을 늘리고 또 여러 안건을 의제로 설정해 주민들이 동네 발전에 참여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주민들이 직접 안건을 제안하고 서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논의해 의제를 만드는 활동이 최근 성동 지역에서 진행됐습니다. 성수일가 일동 주민자치회가 마을 의제 발굴을 위해 행사를 열었는데요. 네, 이 지역을 담당하는 서성원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를 하셨습니다. 네, 서성원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성원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성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는 이 자치구마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여러 활동을 하는데 먼저 이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이 질문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우선 이 현장 취재하셨으니 주민자치회 마을 의제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주민자치회 총회에 상정할 의제를 마을 의제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낸 안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성수일가 일동 주민자치회에서 행사까지 이렇게 마련을 했다는데 행사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네,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주민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 의제를 찾아내려고 주민자치회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행사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을 텐데 그렇다면 이 성수 일가 일동 주민자치회에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제 발굴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다양한 행사를 했는데요. 먼저 마을 투어를 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문가와 함께 마을 골목골목을 둘러보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찾아보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마을 투어를 통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이 마을 의제를 주민자치회 위원들만 제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동네 주민들이 내는 의제가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의제를 낼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수 1가 1동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특성을 고려해서 주택가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지 내용 중 핵심은 2023년 우리 마을이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변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항목입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날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마스크와 EM 용액을 나눠주었습니다. EM 용액은 주민자치회에서 만든 것인데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번 마을의제 발굴을 위해 또 다른 행사도 마련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였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주민자치회 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임원과 분과장, 총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3월 24일에 있었고 3월 31일에는 전체 의원이 참가하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성수 1가 1동 주민자치회 곽현숙 회장은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마을 의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자치위원들의 역량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양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행사 직접 취재하면서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반응과 함께 또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활동 소감도 들어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먼저 주민자치위원의 소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마을 투어 덕분에 마을 환경을 이해할 수 있었고 마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찾아낼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과제가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는 것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주민자치에서 이런 일도 하느냐고 말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자기가 난 의제가 주민총회를 통과해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굴한 의제는 온라인 주민투표와 주민총회 현장 투표를 거쳐서 2023년도 마을 사업으로 확정이 됩니다. 네, 성수 1가 1동 주민자치회가 마련한 마을 의제 발굴 소식에 대해 주민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성원 통신원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대문구의 청년들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서대문구청 측에 전했습니다. 쓰고 남은 예산이 많은 만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구청 측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들이 구청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입니다.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과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회원들입니다. 이들이 거리에 나온 이유는 재난지원금 때문입니다. 서대문구의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구청 측에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한 운동본부도 만들었습니다.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고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셨기 때문에 저의 생활비는 제 아르바이트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4단계로 격상되고 문자 하나로 알바 해고 통보를 받았고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까지 물류 알바를 뛰었던 순간에도 제가 거주하는 지역 서대문구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없었습니다. 서대문구 주민은 올해 2월 기준 30만 5,800명 정도. 한 사람당 3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게 청년들의 요구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다시 말해 거둬들인 세금보다 지출 금액이 적어 다 쓰지 않은 예산이 많이 있다며 서대문구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순세계 잉여금을 살펴보았었는데요. 19년에 1,011억, 그리고 20년에 897억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서대문구의 재정은 남긴다고, 저축한다고, 적립한다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대문구 청년들은 전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뜻을 모으기 위해 주민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대문구 인구의 1%인 3,000명이 목표인데 3월 30일까지 2,100명의 서명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의 면담도 제안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서대문구청 측은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예산은 적립돼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듬해 중요 사업 예산으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을 모든 구민에게 주는 건 서울의 다른 구청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구청장 협의회 결정을 따를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노원 지역 소식입니다. 노원구 불암산 나비정원 앞에는 지난해부터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기지 부지 뒤로 남은 사유지에 최근 33층 아파트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구청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상태입니다. 서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노원구 불암산 나비정원 앞에 있던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조성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만 수용하겠다는 서울시와 나머지는 맹지가 될 거라며 부지 전체 수용을 주장한 토지주와의 마찰이 거셌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부지는 관련 법에 따라 3분의 1만 강제 수용됐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에서는 차량기지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노원구에서는 이 차량기지 뒤에 남은 땅을 두고 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불암산 자연경관에 대한 훼손 우려입니다. 서울시 수용 범위에서 제외된 3분의 2 땅은 지난해 7월 한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되면서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초 그 업체는 해당 부지에 33층 규모의 아파트 2개 동을 짓고 싶다며 서울시와 노원구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소식은 점차 주민들에게도 전해졌고 급기야 최근 노원구청과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함께 구성했습니다. 토지주인 부동산 개발업체는 물론 최종 건축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불암산을 33층 초고층 아파트가 가로막는다? 이거는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서울시가 현재는 딱 부러지게 안 된다, 반대한다, 막겠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그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갈 생각입니다. 해당 부지의 면적은 12,000여 제곱미터로 현재는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공사를 위한 사무실 등으로 임대된 상태. 소유주인 부동산 개발업체는 아직 공식 사업계획서나 인허가 절차를 위한 서류 등을 서울시에 접수하지 않았지만 비대위 측은 당장 다음 달부터 서명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도봉구에 새로운 야외 공연장이 들어섰습니다. 대전차 방호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 도봉구 평화문화진지 인근의 야외 공연장인데 음향시설이 없이 악기 고유의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친환경 공연장인데요. 개관식과 함께 열린 첫 공연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평화를 기원하는 라이브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노래하는 성악가의 힘찬 소리에 관객들의 박수가 이어집니다. 전쟁의 아픔을 딛고 자유와 평화를 맞이할 우크라이나를 기원하는 무용수들의 몸짓도 감상합니다. 야외에서 펼쳐진 이 공연은 도봉구 평화울림터에서 열렸습니다. 평화문화진지 인근의 유휴부지에 들어선 평화울림터는 별도의 음향시설 없이 소리가 공연장에 반사돼 음원을 증폭하는 친환경 야외 음악당입니다. 평화문화진지 안에서 6.25 전쟁에 참전한 16개국의 희생을 또 기념하고 또 전쟁의 그 잔상에서 평화를 노래하는 그런 평화를 울리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이제 계획을 세웠고요. 밖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또 공연을 또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어요. 공연장 이름에 걸맞게 열린 첫 콘서트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의 절실함을 전하는 데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도봉구류 교향악단 악장인 우크라이나 현지인이 직접 나서 고국을 향한 그리움과 평화를 염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연주했습니다. 공식 개관을 시작으로 평화울림터는 당분간 지역 문화예술인과 주민을 위한 여러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예술인들의 정기 공연, 또 주민 누구나
할 예정이고요. 또 누구나 평화울림터에서 예술로 화합하고 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6일 우크라이나 전쟁 규탄 성명서 발표에 이어 전쟁 종식을 문화행사로 선보인 도봉구 평화울림터. 앞으로 친환경 야외 공연장에선 국악과 클래식 등 여러 문화 콘텐츠를 지역 주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볼만한 영화 소개해드립니다. 시를 엮은 책을 만드는 유쾌하고 솔직한 그레이스.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조용하고 신중한 에드워드. We'll have been married 29 years. We are happy, aren't we? 둘은 29번째 결혼 기념일을 며칠 앞둔 평범한 부부입니다. I'm going to leave. Leave. 어느 날 에드워드의 돌연 선언. Go our separate ways. If we have the will to make it work. I'm not sure I have that will. You can't just walk away after 29 years. You have to try. I have tried for 29 years. 평생 함께할 사람, 영원할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레이스는 큰 충격을 받고. Or are you just doing this to give me a fright? All those years, I got on the wrong train. What would make you happier? Can't bring him back. I'm sorry, it's happened. 몇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가 갑자기 나를 떠난다고 하면 쉽사리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I never thought in a million years you'd stop loving me. Love somebody and want to leave them at the same time. 아네트 베닝, 빌 나이가 전하는 사랑. Say there's something I can do. Tell me what it is I'm to do and I'll do it for you. 영화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해체하나 봐요. 노이즈 마케팅 논란으로 해체 위기에 놓인 무명 아이돌 그룹 벨라. 그래 내가 해결해볼게. 방법이 뭐야? 돈은 상관없이 지원할 테니. 15년차 베테랑 매니저 배재성은 오랫동안 오 사장 몰래 독립하려고 그 엔젤 투자자를 만나고 있었다. 드디어 오늘 투자금을 받았다. 벨라를 지켜내는데 성공합니다. 저희 벨라 해체 안 해도 되나요? 5명 전원 동의서를 받아와. 시간은 내일 밤 12시까지. 어젯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지난 밤의 활약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매니저 배재성. 아저씨 어젯밤 기억이 내 인생 터닝 포인트예요. 아직 한 명밖에 사인 안 됐지만. 우리 한 팀인데? 이 기가 막힌 상황. 재성은 사라진 기억과 돈을 쫓기 위해 어젯밤을 되짚기 시작하는데 쌤님 죄송합니다. 저 이제 계약 안 해요. 진짜 이대로 끝낼 거야? 포기하지 말라며. 네가 그랬잖아. 무명 아이돌 그룹 벨라를 K-팝 스타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춘 뮤직 드라마 아이돌 레시피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방안이 일부 또 조정됐습니다. 사적 모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됐고 또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됐습니다. 네, 추운 날씨가 풀리고 다가오는 봄 기운 느끼겠다고 야외 활동이나 또 모임하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긴장 풀리기 쉽겠지만 거리두기 지침이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개인 방역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4월 한 달 기분 좋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